안녕하십니까. 오픈스택과 쿠버네티스를 활용한 클라우드 플랫폼 구축에 대해서 발표하게 될 에이조 천인우라고 합니다. 저희 발표 순서는 프로젝트 배경 및 목표, 그리고 진행 과정, 기본 구성도, 주요 기능 소개 이후에 시연 영상을 보여드리고, 그리고 저희가 프로젝트 진행하면서 느꼈던 점들에 대해서 말씀드린 뒤에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고요. 잠깐만, 동영상 화면이 안 나온다 그러는데? 아직 안 나오고 있어요. 아, 그래요? 죄송해요. 저희 발표 순서는 프로젝트 배경 및 목표, 그리고 진행 과정, 기본 구성도와 주요 기능에 대해서 소개를 한 이후에 시연 영상을 보여드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프로젝트 하면서 느꼈던 점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저희 프로젝트 배경 및 목표입니다. 저희 프로젝트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온프레미스 서버가 증설이 되면서 기본 서비스가 확장이 가능해졌고, 그러한 기본 서비스의 구축 과정을 통해서 이전에 있던 기존 서비스의 구축 과정을 통해서 얻은 피드백을 반영해서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게 되었고요. 저희가 주 목표했던 내용이 핫 서비스뿐만 아니라 IaaS 서비스의 IaaS 서비스를 제공을 함으로써 이러한 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이렇게 핫 서비스와 IaaS 서비스를 구현을 함으로써 하나의 클라우드 플랫폼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이 저희 프로젝트의 배경이었습니다. 그리고 프로젝트의 목표, 상세한 목표들인데요. 일단 파스 서비스의 기반을 기존의 KVM에서 쿠버네티스로 변경을 시키면서 더 빠른 서비스의 제공을 가능하도록 구현하였습니다. 그리고 오토스케일링 및 롤링 업데이트 구현을 통해서 무중단 서비스나 그리고 다른 서비스의 중단이나 서비스의 중단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였고요. 또한 오픈스택을 이용해서 IaaS 서비스를 구현하였습니다. 사용자들에게 오픈스택 호라이즌 서비스를 이용해서 대시 키보드를 제공을 하였고요. 또한 오픈스택 내부에서 히트 서비스를 이용해서 도커스 홈 클러스터를 생성할 수 있도록 환경을 구축해놓고, 그리고 그러한 템플릿을 제공할 수 있는 페이지 또한 만들어 놓았습니다. 다음으로 프로젝트 진행 과정입니다. 일단 제가 전체 프로젝트를 총괄을 하게 되었고요. 오픈스택 인프라 구축, 그리고 오픈스택 내에서 클러스터 서비스, 도커스홈 클러스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맡았고요. 그리고 또한 파스 서비스 구현을 위해서 PHP와 쉘 프로그래밍 또한 제가 담당하였습니다. 그리고 혜성씨가 웹서버 구현, 그리고 파스 서비스 구현을 위해서 야물 파일 작성하는 것을 담당하셨고요. 그리고 오토스케일링에 대한 내용도 구현을 하셨습니다. 형기씨는 기본 인프라 구축, 그리고 쿠버네티스 클러스터 구축, DB 서버 구축을 담당하셨고요. 형수씨가 서버의 HTML 그리고 CSS 수정에 대해서 담당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진행 기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프로젝트 선정 기획이 한 이틀 정도 이루어졌고요. 이 과정에서 기획안 작성, 그리고 전체 토폴로지 작성 등의 과정이 이루어졌고, 이를 토대로 해서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을 통해서 쿠버네티스의 클러스터 환경 구축 구성을 쿠버네티스 클러스터 환경 구현하였고, 그리고 양원 파일 작성을 하는 등의 여러 가지 작업을 진행했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만들어진 환경을 이용해서 서비스를 구현을 하는 것을 31일부터 6월 8일까지 작업을 하였습니다. 오토스케일링이나 쉘 프로그램 작성, 그리고 그래프하나를 통해서 모니터링 페이지도 이때 작성이 되었고요. 이렇게 기능이 완성되고 난 이후에 프론트엔드 쪽 수정을 하고, 이후에 마지막으로 테스트를 거친 뒤에 이렇게 발표를 하게 되었고요.
총 개발 기간은 18일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5월 25일부터 6월 11일까지 진행하였습니다. 네, 다음 기본 구상도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릴 건데, 형기 씨가 주로 인프라에 대해서 담당을 하셨기 때문에 직접 발표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지금부터 기본 구상도에 대해서 발표드리겠습니다. 이온 프로젝트에서 사용된 프로그램은 가상 환경에서 서버를 구축하기 위해 VM웨어 워크스테이션 16을 사용하였고요. 이미지로는 CentOS, 우분투, 버트빌더를 이용한 CentOS 7 클라우드 이미지와 도커 빌더를 통해 제작한 이미지를 사용하였습니다. 보시는 토폴로지 구성도와 같이 이용자에게 웹 서비스에서 요청을 받고 쿠버네티스에서 파스 환경을 제공받고 오픈스택을 통해 IaaS 환경을 제공받습니다. 그리고 DB 서버를 통해 이용자들의 정보나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저장하는 곳으로 만들었고, 스토리지 서버를 통해 NFS 연결을 통해 웹서비스의 구성 내용을 변경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서버의 역할 및 기능으로는 쿠버네티스의 역할로는 생성된 파드들과 클러스터를 구축하였고, 마스터에서 영어 파일을 통해 각 노드의 디스플로이먼트를 배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라파나 C 어드바이저를 통해 모니터링 페이지를 구축하였습니다. 그리고 오픈스택을 통해 IaaS 환경을 제공하였고, DB 서버에서는 유저 가입 정보 및 서비스 목록 저장, 그리고 저장된 정보를 통해 웹 서비스의 서버 생성, 그리고 유저 관리 등에 사용하였습니다. IaaS 서비스에서 도커성 클러스터를 구축하는 경우 토큰 교환처로도 사용합니다. 그리고 웹서버에서는 HTML과 PHP를 통해 웹 서비스를 제공하고, 모드 시큐리티를 통해 우회적인 접근을 차단하였습니다. 보시는 그림과 같이 이렇게 잘못된 접근할 경우 포개등이 뜨게 구성하였고, 그리고 민감한 정보나 DB 정보들을 함부로 노출시키지 않기 위해서 모두 환경 모드로 불러오는 등 설정하였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인프라 스펙 정보는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주요 패키지로는 파스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쿠버네티스와 엔서브 페이지 동작을 위한 엔서브, 그리고 모니터링 페이지를 구현하기 위한 그라파나, 그리고 노드 1, 노드 2에는 똑같이 쿠버네티스와 엔서브를 설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오픈스택에서는 오픈스택 자동 설치를 위한 팩스택, 그리고 오픈스택 그리고 엔서브를 설치하였고요. 컴퓨터 1, 2에는 오픈스택을 설치하였습니다. 웹서버 스펙으로는 웹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HTTPD와 PHP를 설치하였고, 모듈 시큐리티를 통해 웹 방어 구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DB 서버에서는 DB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마리아DB를 설치하였고요. 그리고 NFS 서버에서는 공유 디렉토리를 제공하기 위해 NFS를 설치하였습니다. 그리고 테이블 구성으로는 호스트에 대한 정보가 담겨있는 테이블, 서비스에 대한 정보가 담겨있는 테이블, 그리고 사용자의 정보가 담겨져 있는 테이블, 그리고 IaaS 환경에서 토큰이 담겨져 있는 테이블로 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요 기능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주요 기능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기존 서비스와 방식과 현재 서비스 방식 차이점에 대해서 알려드리자면, 기존에는 KVM 위에서 인스턴스가 올라오고, 그리고 그 인스턴스에서 클러스터를 구축해야 되는데 생성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생성 시간도 굉장히 오래 걸리고 리소스도 많이 차지했는데, 이제 쿠버네티스를 이용하면서 생성 시간을 많이 단축할 수 있게 됐고요. 오토 스케일링, 롤링 업데이트 같은 기능을 통해서 서버의 부하를 줄이고 서버 운영을 원활하게 해줬습니다. 서비스 생성 방식의 비교인데요.
기존에 KVM을 올렸을 때 하나 올린다고 하면 3분에서 5분, 길게는 20분도 걸린 적도 있었는데 현재 쿠버네티스 이용해서 한 10초 내에서 모든 서비스가 다 올라가는 걸 확인했습니다. 서비스 삭제 시간은 1분에서 3분 정도 걸리고요. KVM은 1분에서 3분 정도 걸리고 쿠버네티스 같은 경우에는 1분 이내에 모두 다 삭제가 되는 걸 확인했습니다. 서비스 연결 방식은 이제 IP 테이블을 이용해서 포워딩을 사용했고요. 쿠버네티스 같은 경우에는 로드 포트로 접속을 하는 방식입니다. 이후 로드 밸런서로 연결이 가능하게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KVM 같은 경우에는 완전 관리형으로 해가지고 콘솔을 제공해주지만 쿠버네티스는 이제 콘솔을 제공해주지 않고요. 다만 KVM은 오토 스케일링 롤링 업데이트가 안 되지만 쿠버네티스는 이제 오토 스케일이랑 롤링 업데이트가 현재 잘 되고 있습니다. 서비스 신청 페이지인데요. 맨 위에 서비스명의 중복 체크가 가능하게 이제 DB상에서 오류가 나지 않도록 서비스명 다르게 설정할 수 있도록 중복 체크가 가능하게끔 기능을 넣었고요. 그리고 생성 레플리카의 개수를 잡을 수 있고 오토 스케일링의 기준을 선정해가지고 CPU의 10%, CPU 20%, CPU 30% 이런 기준을 나눠서 이 조건을 초과했을 경우에는 레플리카 개수가 늘어나도록 했습니다. 오토 스케일링 개수 범위는 제일 적게는 1개, 제일 많게는 5개까지 개수 범위를 선택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서비스 생성 순서입니다. 유저가 PHP 페이지에서 신청한 신청한 서비스들을 선택하면은 각 서비스에 맞는 쉘 스크립트가 마스터되어 있는 쉘 스크립트가 종합돼서 서비스가 설치되는 방식입니다. 서비스 삭제 순서는요. 유저가 서비스 삭제 요청을 들어오면은 DB 정보를 통해서 해당 서비스의 종류를 파악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워드프레스랑 DB 같은 경우는 생성할 때 사용된 YAML 파일을 통해서 오브젝트를 삭제를 하고요. 오브젝트가 삭제된 걸 확인하면은 전적으로 YAML 파일이 삭제됩니다. 웹서버 같은 경우에는 NFS용 디렉토리랑 파일을 삭제를 하고요. 생성 시 사용하는 YAML 파일을 통해서 오브젝트를 삭제를 하고 오브젝트를 삭제가 되면 YAML 파일을 역시 삭제가 됩니다. 내 서비스 목록 확인인데요. 이제 이렇게 보다시피 유저 아이디, 서비스명, 서비스 포트, 서비스 커넥트 서비스 삭제가 있습니다. 유저 아이디 서비스명은 유저 아이디가 서비스 이름을 출력하고 DB SDCTL에서 값을 출력하고요.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용 중인 서비스의 명을 출력하고요. 서비스 포트는 서비스의 포트 넘버를 출력합니다. 커넥트랑 서비스 삭제는 커넥트 버튼 누르면은 이제 서비스 서버로 연결이 되고 삭제를 버튼 누르면 서비스 삭제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롤링 업데이트 쪽인데요. 생성된 롤링 업데이트 개수를 지정을 한 후에 이제 업데이트 시 여분의 포트가 몇 개 생성된지 결정을 하고 이제 업데이트를 진행하는 동안에 몇 개의 포트가 이용 불가능한 상태가 될 것인지 결정합니다. 오토 스케일링 설정인데요. 최소 레플리카 수와 최소 레플리카 수를 지정합니다. 그리고 오토 스케일링 설정할 디플로이먼트를 지정하고요. 그리고 오토 스케일링이 동작하는 CPU 사용량 기준을 여기다 적어서 설정합니다. CPU 사용량을 기준으로 오토 스케일링 작동하기 때문에 이제 아파치 벤치마킹을 이용해서 일부러 부하를 줘가지고 서비스 신청 페이지에서 오토 스케일 작동하고 서비스 신청 페이지에서 직접 수정이 가능합니다. 지금 테스트를 위해서 6%를 줄여놓은 상태고요. 그 지정된 디플로이먼트 CPU 사용량이 기준값을 초과하면은 이제 새로운 코드를 생성시키게끔 해놨습니다. 웹 서비스와 윈도우의 NFS 접속입니다. 이제 웹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NFS를 이용한 서버 접속이 가능하고요. 윈도우에 있는 NFS 이용해서 서비스 디렉토리에 접근하고 지금 보다시피 인덱스 HTML 경영 전에는 NFS 서비스라고 부르는데 이제 윈도우 NFS로 접속해서 거기서 인덱스 HTML 파일을 변경하면 이렇게 변경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프 하나 이런 모니터링인데요. 관리자 메뉴의 모니터링 메뉴라는 건
새로 추가를 했고요. 또한 PC의 마스터 노드 3000번 부스트에서 동작을 합니다. 그라파나와 C 어드바이저를 이용해서 노드에 대한 정보 포트 컨테이너에 대한 지표를 수집을 해가지고 이렇게 보시고 모니터링 해줍니다. 네, 다음은 조장님께서 발표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IaaS 서비스에 대한 내용인데요. 저희가 일단 회원가입을 하게 되면은 오픈스택과 연동을 해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게 되고, 그리고 새로운 사용자도 똑같은 사용자와 비밀번호와 같이 사용자 그런 식으로 그 값을 이용해서 사용자를 만들게 되고요. 그리고 이 사용자를 그 해당 프로젝트의 멤버로 설정하게 되고, 그러면은 이제 저희 메뉴 창에서 따로 이제 콘솔 접속 창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따로 로그인을 해주게 되, 똑같은 아이디랑 비밀번호로 로그인을 해주게 되면 들어가서 IaaS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죄송한데 이거 두 개 연계시켜 놓은 거예요? 어떤? 그 앞에 있는 페이지하고 오픈스택 계정하고 두 개를 연동시켜 놓은 거예요? 네. 이게 일단 실제로 이제 아까 전 페이지에서 잠깐 저는 네, 이렇게 IaaS 테스트 계정을 만들어서 그 다음에 넘어가는데요. 네, 그러면은 사용자 어드민 계정이거든요. 어드민 계정에서 IaaS 테스트라는 사용자가 생긴 것을 알 수 있고, 그리고 프로젝트에서 프로젝트 멤버로 IaaS 테스트라는 멤버가 할당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일단 기본적으로 이미지를 몇 개 추가를 해놨는데요. 일단 한 6가지 정도 추가를 해놨는데, 일단 첫 번째로는 기본 CentOS 7 이미지, CentOS 7, 그리고 도커가 설치되어 있는 CentOS 7 이미지로 업로드를 시켜놨고요. 그리고 이후에 말씀드릴 건데, 히트 스택용 CentOS 7 이미지도 업로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루스는 저희가 테스트용으로 올려놓은 거고, 그리고 원수 1804 버전도 업로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모든 이미지는 큐카우2 포맷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저희가 어드민에서 외부 네트워크를 설정을 해놓은 상태로 이제 사용자들에게 외부 네트워크가 제공이 되는데요. 외부 네트워크는 EXTNet으로 설정을 하였고, 게이트 네트워크 주소는 10.0.0.0. 프리픽스 8로 사용을 하였고, 게이트웨이 주소는 똑같이 10.0.0.1로 설정하였습니다. 저희가 아무래도 구분이 안 가, 혹시나 플로팅 IP를 할당을 했을 때 저희가 실제 사용하고 있는 서버의 IP나 서버 IP와 중복되는 경우나 아니면 저희가 구분하기가 조금 헷갈릴 것 같아서 따로 10.1.100번대를 사용해서 플로팅 IP나 다른 주소 대역을 할당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요. 이쪽에 보시면 이렇게 따로 풀 할당해서 101번과 101번대에서 199번대로 설정을 하였습니다. 네, 그 다음은 이제 저희가 오케스트레이션 서비스를 이용해서 소음 클러스터를 오픈스택 위에다가 배포를 하는 과정을 설명을 한 것인데요. 사용자들이 이제 템플릿 등을 이용해서 오픈스택 히트를 이용해서 인스턴스들을 배포를 하게 되면 마스터가 먼저 생성이 되고, 이 마스터는 토큰을 생성을 해서 이것을 DB에 저장한 다음에 워커들이 이제 그 토큰들을 받아와서 도커 소음 클러스터가 형성이 되는 그런 방식으로 구현을 하였고요. 이렇게 구현된 서비스들을 조금 쉽게 제공을 하고자 따로 저희가 페이지를 하나 만들어 봤는데, 아무래도 저희가 구성했던 템플릿대로 진행을 해야지 이 기능이 동작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템플릿을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바꿀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따로 히트 스택 생성이라는 페이지를 만들어 두었습니다. 이 페이지 안에는 이제 오픈스택 내에서 템플릿을 수정을 할 수 있게끔, 그리고 그것을 바로
이쪽에 IaaS 포탈로 들어가서 사용을 할 수 있게끔 설정을 하였고요. 네, 이것은 페이지 내용인데요. 페이지 내에서는 이제 마스터의 이름과 워커의 이름, 그리고 노드, 워커 노드 개수, 그리고 뭐 키네임 등을 설정을 할 수 있고요. 이렇게 설정을 하고 생성을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이제 IaaS에서 생성할 수 있는 템플릿이 나타나게 되고요. 이것을 사용해서 직접 하는 영상은 이후에 시연 영상에서 이제 실제로 동작하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시연 영상이고요. 유튜브로 할까요? 네, 먼저 서비스 생성하고 그리고 접속하고 삭제하는 과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가 가지고 있던 계정을 먼저 사용을 해서 서비스를 신청을 해보고 실제로 동작하는지 확인해보는 과정입니다. 똑같이 이제 서비스 명은 중복 체크를 하는 과정이고요. 이렇게 오토스케일링 기준도 설정을 할 수 있고 오토스케일 최소 개수, 최대 개수를 설정할 수 있고 하게 되면 바로 설치가 되는 진행을 하고요. 이런 식으로 서비스 목록에도 뜨게 되고 다음은 DB 서비스 신청을 해보겠습니다. 같이 서비스 중복 체크를 해보고 그다음 DB를 어떤 걸 설치할지 선택한 뒤에 환경 변수를 입력하게 됩니다. 환경 변수를 입력을 하게 되면 또 빠르게 설치가 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웹 서비스입니다. 아까 방금 전에 진행했던 서비스들과 비슷한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요. 이번엔 레플리카 개수를 2개로 해서 진행을 해보았습니다. 네, 이렇게 3가지 서비스가 모두 다 설치가 된 것을 보일 수 있고요. 그리고 워드프레스 동작하는 것을 확인했고, 그리고 웹 서비스 동작으로 제대로 하고 있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푸티로 접속을 해서 제대로 DB 서비스가 동작을 하는지 확인을 해보는 과정입니다. 제대로 접속이 되는 것을 확인해냈고요. 다음 삭제를 하게 되면 이전에 서비스 했던 대로 한 번 더 입력을 하게 되고 그 다음 바로 삭제가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오픈스택을 이용해서 IaaS 서비스에 접속하는 모습인데요. 실제로 이제 회원가입을 하게 되고 회원가입 이후에 바로 이쪽에 대시보드로 넘어가게 돼서 넘어가서 로그인을 하게 되면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설정을 하였습니다. 오픈스택을 이용해서 이제 실제로 인스턴스를 생성하는 과정을 보여드리는 건데요. 저희가 아무래도 처음부터 네트워크랑 라우터 같은 것을 다 설정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영상 길이가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처음에 일단 네트워크 토폴로지는 구성을 해둔 상태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시로스 이미지를 사용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고요. 일단 사설 네트워크 내부에 하나의 인스턴스를 생성을 하고 그 이후에 유동 IP를 연결을 해서 외부에서 푸티 등을 이용해서 SSH 접속이 가능하게끔
다음은 이제 히트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페이지에서 템플릿을 하나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키네임과 뭐 네트워크 이름 등을 이제 입력을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템플릿이 따로 작성이 되는데요. 이 템플릿을 이용해서 이제 파일을 하나 만들고 이 파일을 이용해서 로그인한 뒤에 스택 발표를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파일을 이용해서 스택 이름과 이제 비밀번호 입력을 하게 되면 바로 스택이 표가 되기 시작하고요. 여러 스택 정보에서 보게 되면 이제 하나씩 생성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저희가 테스트하다가 조금 많이 만들어 놓은 상태였는데 그래도 일단 콘솔을 먼저 접속을 해서 제대로 이제 클러스터가 제대로 구축이 되었는지 확인하려고 로그인 하였습니다. 로그인을 해서 지금 잘 안 보이긴 하는데 그 노드 LS를 통해서 실제 노드가 올라오고 있는 아무래도 쉘 스크립트를 지금 동작하다 보니까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먼저 토큰이 만들어졌고 그다음 하나씩 목표가 추가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것은 저희가 예전에 서비스했던 내용에서 앤서블 페이지 작성했던 내용이고요. 이전에는 서비스별로 인스턴스들이 다 있었기 때문에 그거 서비스별로 따로 나눠놨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서버들만 존재하기 때문에 따로 그렇게 진행을 하지 않았고요. 쿠버네티스 오픈스택 부분만 나눠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넘겨도 되죠? 네, 그런 것이 언로 하게 되면 전부 다 공개하는 거고요. 웹서버에는 똑같이 모드 시큐리티를 적용을 하여서 HTTP 인젝션이 불가능하도록 설정하였습니다. 다음 오토스케일링 부분인데요. 저희가 이제 하나로 설정을 해놓고 일단 임의적으로 저희가 2% 아무래도 워크벤치를 해서 진행을 해보니까 제대로 동작이 안 하는데 아예 2%로 확 낮춘 뒤에 이게 동작을 하는 것인지 아닌지를 한번 확인해 보기 위해서 이렇게 수정을 한 뒤에 진행을 하도록 하였고요. 실제로 이제 HPA를 통해서 확인해보고 워크벤치를 돌려서 이제 CPU 사용량이 올라가면 실제로 이제 코드가 늘어나는지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이렇게 코드가 하나 더 늘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실제로 이쪽에 보면은 2% 이상으로 올라가서 코드가 새로 생긴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레플리카셋이 올라가서 코드가 생긴 것을 알 수 있고요. 다음은 NFS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제 저희가 웹서버를 하게 되면은 콘솔이 없다 보니까 따로 웹서버에 대한 내용 웹서버 파일들을 수정할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이제 외부 쪽에다가 NFS 연결을 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해준 상태이고요. NFS를 윈도우에서 이제 접속을 해서 실제 드라이브를 추가하듯이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하는 모습이고요. 기존에 있던 이제 인덱스 파일을 변경함으로써 실제로
이제 이 NFS가 제대로 동작하는 것인지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기존에 있던 인덱스 파일을 지우고 우리가 새로 만들어둔 인덱스 파일을 가지고 바꿔둔 다음에 이 서비스에서 가서 확인을 지금 캐시 때문에 한번 남아 있었는데 새로 좀 하니까 이제 제대로 변경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네, 다음으로는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프로젝트 진행하면서 어떤 것들을 느끼고 어떤 점들이 뭔가 아쉬웠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었고 극복을 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프로젝트 수행상 어려운 극복 사례로는 저희가 이제 쿠버네티스 담당을 맡으면서 이거 황희 씨가 직접 작성하신 내용이라서 직접 말씀해 주실 수 있죠? 전 이번에 쿠버네티스를 담당하면서 클러스터 환경에 대해서 이해도가 많이 떨어졌었는데 클러스터 아키텍처 부분을 많이 공부하면서 쿠버네티스 구축하는 데 이해도를 늘릴 수 있었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워드프레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야문 파일이 조금 문제가 많이 생기더라고요. PV나 PVC 관련해서도 문제가 좀 많이 생겼고 그것을 NFS로 이제 연동을 시키다 보니까 조금 많이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었는데 결국에 워드프레스 관련해서는 마리아DB로 변경을 한 뒤에는 제대로 작동을 하는 것을 확인했었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했던 것 같습니다. 모듈 연결이 불가능하다 보니까 거의 파일 수정 불가능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해결하기 위해서 NFS 서버를 따로 구축했고 연결할 수 있도록 설정했습니다. 조금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아쉬웠던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무래도 주어진 시간이 조금 부족하다 보니까 저희가 생각했던 기능은 좀 되게 많이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기능을 다 구현하지 못했던 점이 조금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쿠버네티스 환경에서 노드 익스포트를 통해서 제대로 된 모니터링 페이지를 구성을 해서 제공을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그것도 못했던 점이 조금 아쉬웠던 점이고요. 그리고 이제 원래 기존 프로젝트에서는 새로운 IP를 추가를 해서 그 IP를 통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을 사용했었는데 이번에는 아무래도 저희가 서버 대수가 많이 생기다 보니까 따로 로드 밸런스 서버를 또 다시 만들기가 너무 부담이 돼서 그래서 이제 지금 현 상태로는 이제 노드 포트를 이용해서 접속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였고요. 그리고 이제 쉘 스크립트와 원래 계획은 이제 오픈스택 대시보드를 제공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오픈스택과 연동을 해서 실제 페이지를 만들어서 그 페이지를 통해서 이제 IaaS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목표였는데 그 부분을 진행을 못했던 점이 조금 아쉽긴 합니다. 그리고 뭐 비대면 관련이나 면접 등으로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조금 어려움이 있기도 했었고요. 네, 다음으로는 이제 프로젝트를 하면서 이제 저희가 진로 설계에 대한 내용이나 이제 부처 분야에 대해서 어떤 점을 느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쿠버네티스랑 오픈스택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센토스뿐만 아니라 저희가 쿠버네티스는 우분투 환경에서 구축을 했기 때문에 우분투 관련 환경에 대해서도 많이 배울 수 있었고요. 그리고 쿠버네티스를 이용해서 파스 서비스를 제공하고 오픈스택을 이용해서 IaaS 서비스를 구축함으로써 클라우드 서비스들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겠구나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된 계기가 되었고요. 오토스케일링이나 롤링 업데이트 등을 직접 구현하면서 쿠버네티스에 대한 기능들을 여러 가지 많이 사용해보고 이해도를 늘릴 수 있던 계기라고 생각하였습니다. 하나의 프라이빗 클라우드 플랫폼을 한번 간단하게나마 구축을 해보면서 실제 클라우드 플랫폼들이 어떤 방식으로 동작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게끔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프로젝트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